당장 이 사람 풀어줘요. 그만둬요! 이 사람이 아니면 어쩔 건데요. 이러다 영우 씨까지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여기 두 남녀가 영우 씨. 목소리를 높인 채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이 남자는 왜 피칠갑이 된 채 묶여 있는 걸까요? 은진 아빠 무죄받게 하는 게 먼저라니까요. 남편이 무죄를 받는 게 먼저라고 하는 여자에게 남자는 자신이 지금 왜 이러는지 그 이유를 알아달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 집을 다시 재현했는데요? 내가 왜 미친 듯이 이 짓거리를 했는데요? 과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건의 시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영훈의 아내인 유정이 알 수 없는 누군가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런데 영우 씨, 영우 씨, 영우 씨, 영우 씨. 유정을 죽인 살인범으로 지목된 용의자는 영훈의 가장 가까운 친구인 준성이었습니다. 준성의 아내 다현은 물론이고 영훈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 준성은 영훈의 아내가 살해당했을 때도 한 걸음에 달려와 줄 정도로 정말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준성이는요. 준성이 자신의 아내를 죽였다고는 생각할 수 없었던 영훈은 경찰에게 준성의 알리바이를 설명합니다. 근데 그게 아무 데서나 나온 게 아니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준성의 머리카락이 살해된 유정의 입가에서 피와 엉킨 채 발견됐고 이것은 현장에 그가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합니다. 결국 준성은 꼼짝없이 살해 용의자로 지목된 것이죠. 머리카락이 입술에 떨어졌던 얘기예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걸 증명해줄 알리바이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뿐인 아내도 잃고 앉으세요. 친구에게도 배신당한 기분에 젖어든 영훈. 살인사건이 일어났던 집에는 가지도 않고 모텔에서 생활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찾아와 남편의 결백을 증명하는 증언을 서달라는 다현을 영우 씨, 제발. 아 제발 좀 그만 좀 하라고!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 사건 전에 넣어둔 건데 왜요? 그리고 영훈은 경찰서에서 남은 수속을 밟는 사이 죽은 아내의 시신을 찍어둔 사진을 보게 됩니다. 사진을 보고 울분을 터뜨리는 영훈. 그 마음대로 가져가시면 안 돼요. 사진이 든 상자를 들고 그대로 나가버리려고 하는데 아니 저걸 그냥 가져가게 놔두면 어떡해요. 수사 종결했으니까 괜찮아. 어차피 가지고 있어봐야 수박시켜. 하지만 경찰들의 예상은 크게 빗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영훈은 무슨 생각에서인지 사진을 토대로 다시 집안의 살해 현장을 재현하기 시작했고 이 집을 다시 사건이 있던 날과 똑같이 재현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 찾기로 했죠. 다현을 불러와 자신이 이 사건 현장을 재현했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자신의 추리로 아니요, 준성이는 아닌 것 같아요. 준성은 범인이 아니며 타인 혹은 더 가까운 사람이 진범일 것이라고 추리하게 됩니다. 고마워요, 영우 씨. 제가 경찰에 얘기할게요. 허나 영훈의 추리를 경찰들은 들어주지 않았고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다현에게 협조를 구하게 됩니다. 제가 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뭐 이렇게 다현을 상대로 격한 행동을 보이며 추리한 내용을 재현하는 영훈. 유정이를 여기에 쓰러뜨렸을 그 모습에 다현은 겁을 먹기 시작했고 여보, 혹시 영우 씨가 그런 거 아닐까? 혹시나 유정을 죽인 진범이 영훈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 괜히 영훈이 의심했다가 걔가 증언이라도 포기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하지만 준성의 말처럼 영훈의 증언이 결정적으로 필요한 상황. 증거도 없이 영훈을 진범으로 몰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그리고 이때 이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 영훈은 가게 주인에게서 사건 당일 이곳을 지나다닌 사람의 CCTV 녹화본을 받게 되고 그중 가장 수상한 사람을 찾아내 담당 형사에게 그가 사는 장소까지 저요. 알아내게 됩니다. 2421 차주 주소예요. 그리고 다짜고짜 주차장에서 그를 습격하는 영훈. 치열한 격전 끝에 남자를 기절시킨 영훈은 그를 집으로 데려가 묶어놓고 고문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너 잘 들어. 진범을 잡는다며 사람까지 감금하는 영훈을 보고 다현은 이 사람을 추궁하는 것보다 당장 이 사람. 남편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먼저라고 호소해보지만 이 사람이 영훈은 자신에게 더 중요한 것은 진범을 잡는 것이고 그것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다현에게 언성을 높인 것이었습니다. 이 짓거리를 했는데요. 저 사람이 당신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이것만 풀어주면 내가 경찰에 다 얘기할게요. 영훈이 진범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현은 묶여있던 남자를 풀어주려 하고 이에 분노한 영훈은
장도리로 문을 부수며 무자비한 폭력성과 광기를 보여주는데, 유정을 죽인 진범은 영훈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구인 것일까요? 영화 진범은 단편영화 도깨구리로 제11회 미장센 단편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 제16회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단편부문 관객상을 수상한 고종욱 감독의 장편 데뷔작으로서 스릴러 장르에 특화된 배우 유선과 믿고 보는 연기의 송새벽이 주연을 맡은 영화입니다. 실제 변호사들의 자문을 통해 범죄자 혹은 범죄를 겪은 사람들의 심리와 행동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만들어진 이 작품은 영화가 진행되면서 속속들이 드러나는 진실이 오히려 범인을 특정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과연 영화의 끝에서 밝혀질 진범은 누구일지 더 궁금한 점이 많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